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금 하려면 보통 한 2억, 3억씩 보태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거 그냥 증여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 정도 2억, 3억 갖고 증여, 뭐 전세도 못 받는데 이게 왜 증여냐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근데 실제로 또 조사가 나오면 과세를 다 하거든요. 이런 거를 조심을 하자는 의미에서 증여세 신고를 좀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년간 자녀한테 5천만 원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외의 부분은 좀 빌려주던가 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짜시고 나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정 대표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네, 비더리치 TV라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세무사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또 형제끼리 네. 친인척끼리 저희가 이제 서로 계좌이체로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혹시 나중에 뭐 어떤 세금이나 네. 이런 부분이나 증여에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아, 많이들 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아, 네. 네. 이게 사실은 계좌 이체한다고 증여라고 생각 거의 안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계좌 이체를 뭐 무조건 한다고 세무조사가 또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게, 이 세무조사는 대부분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조사가 그러면 나올 거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세무조사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네. 자금 출처 조사랑 상속세 조사, 이렇게 두 개는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과거 10년간 계좌 이체를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계좌 이체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증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과세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그냥 드렸는데 나는 생활비라고 생각을 해서 매달 뭐 몇백만 원씩 드렸는데 네.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는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한테 좀 어려우니까 이자라도 좀 갚으라고 돈을 이제 좀 정기적으로 주셨는데 네. 이런 게 좀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뭐 몇 천만 원씩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증여세가 돼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갑자기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계좌이체 자체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긴 해요. 이제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생활비나 용돈 네. 같은 어떤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네. 어떤 증여의 의도가 아니고 네. 그런 차원에서 계좌 현금 이제 계좌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그 일정 금액이 수년간 쌓였다면 네. 그 증여의 의도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경우에 증여로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아, 그 충분히 있고요. 사실 증여의 의도도 중요하기는 해요. 네. 줄 때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네. 이거를 실제로 증여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중요한데 네. 사실 국세청 입장에선 그건 알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매달 주다 보면 1년만 돼도 2, 3천이 되고 네. 10년간 되면 몇 억씩 되니까 다 합치면 사실 다 같이 증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생활비 자체도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물리적인 금액 200인지 500인지는 또 틀려요. 네. 보통은 뭐 한 500 정도 줬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좀 증여의 목적이 있을 것 같고 네. 200 정도면 좀 어려우니까 좀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또 중요한데 네. 자녀가 결혼한 자녀인데 생활비를 준다. 아. 그런 건 좀 증여의 목적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학원도 좀 많이 다녀야 되고 학비가 좀 모자른다. 그런 걸 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용돈 같은 생활비는 좀 가능은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상황이 아주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당시의 상황들, 뭐 네. 결혼했는가 여부, 뭐 그렇죠. 학업을 하고 있는가, 네, 네. 취업이 되었는가 아닌가,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이제 네, 종합적으로 네.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앞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에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주면 되지 않을까? 뭐 가장 흔한 거는 그 결혼하는 자녀한테 전세금 줄 때 거의 증여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저희 뭐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금 하려면 보통 한 2억, 3억씩 보태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거 그냥 증여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 정도 2억, 3억 갖고 증여, 뭐 전세도 못 받는데 이게 왜 증여냐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근데 실제로 또 조사가 나오면 과세를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조사가 안 나왔을 뿐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을 하자는 의미에서 증여세 신고를 좀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년간 자녀한테 5천만 원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외의 부분은 좀 빌려주던가 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짜시고 나서 뭐 플랜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계좌이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죠. 솔직히 말하면 세무조사가 나온 상황에서는 계좌이체 자체를 이제 증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계좌이체를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계좌이체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쌓이게 되고 증여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사실 피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비가 이미 갔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소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생활 증여는 아니었고 네. 사실 받았다가 다시 드릴 목적이었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좀 돈을 많이 월급을 받아서 다시 부모님한테 드리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죠. 그 네. 상황을 네. 소명한다는 거 어떤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을 해서 아, 그렇죠. 세청이 내는 건가요? 네네.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이런 증여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거의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세무서에 들어가서 저희가 소명서를 작성을 해서 실제는 증여가 아니다. 친척 간에 돈을 빌렸을 때 네. 사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네. 굳이 꼭 이제 전문가한테 공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를 끼지 않고 네. 가족 간에 그냥 종이에 이렇게 어떤 금액 그리고 네, 네. 뭐 이제 갚는 날짜 뭐 이런 거를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항목을 짜서 쓰면 될까요? 이게 사실 차용증도 몇 년 전만 해도 잘 안 하셨어요. 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린다고 해도 차용증 작성하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긴 하잖아요. 네. 뭐 아버지한테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계좌 이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실제로 빌리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꼭 작성하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차용증 작성은 제3자 간에 작성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상환일도 적으시고 언제 빌렸는지 어떻게 이체를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갚을 건지 네. 이렇게도 작성을 하시고 이자 문제가 좀 있는데 이자를 좀 주고받으면 차용이란 거를 이제 국세청에 설명하기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자를 부모님한테 드리면 괜찮은데 이자 소득이 생기시잖아요. 네.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이 나와요. 아, 네. 근데 그 세금이 꽤 많아요. 소득으로 보니까 네네. 그 세율이 27.5%를 또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고 보면 그냥 자녀한테 돈 그냥 빌려주는 건데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세금까지 내신다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2억 1,700 정도는 무이자로 하셔도 네 괜찮기는 해요. 이게 2억 원 안쪽까지는 네네. 근데 대신 차용증도 아주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상환을 꼭 적으셔야 되냐고. 네, 네. 차용증 적었을 때 뭐 한 10년 이렇게 적으면 안 네, 되냐. 장기간 근데 또 제3자 간엔 그렇게는 적진 않잖아요. 네, 속으로는 이제 그냥 증여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2년, 3년 정도로 정상적으로 적으시고 실제로 갚지 못한다면 다시 갱신을 하셔야 되겠죠.